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고 생활 서비스 플랫폼 승고에서 UX 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서우라고 하고요. 네, 지금 발표 UX 라이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3가지 먼저 드리고 싶어요. UX 라이터라는 직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 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UX 라이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두 분 갑자기 많이 없어졌어요. 3번.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UX 라이터가 있는 분. 네, 거의 없어요. 제가 UX 라이터라고 하면 지금도 약간 좀 하늘에서 똥 떨어진 느낌이에요. 보통 갑자기? 네? 약간 이런 회사에서 UX 라이터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UX 라이터는 어떤 일을 해요? UX도 붙고 라이터도 붙고 뭐죠? 그래서 UX 라이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우선 UX 라이터는 모든 글을 검수하는 사람 아니고요. 맞춤법 검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토스 화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UX 라이팅은 뭐 요런 바텀 그 내비게이션에 혜택, 홈 요런 거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배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돈 버는 법, 메일 포인트 받기 뭐 요런 부분도 작업을 하고 버튼도 작업을 하고요. 레이블명도 작업을 합니다. 다른 예시로 이거 제 리크드인데 약간 영어 버전인데 그 여기 검색할 때 서치 잡스라는 이 검색바 안에 들어가는 문구도 작업을 UX 라이터가 하는 거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 버튼,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추천하는 거야. 약간 요런 문구도 UX 라이터가 작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UX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카피라이팅이랑 UX 라이팅의 차이점인데요. 카피라이팅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글쓰기를 말해요. 랜딩 페이지 카피, 배너 카피, 광고 슬로건 등이 카피라이팅에 해당이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은 약간 사귀기 전에 썸 탈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귀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광고의 저스트 도 이런 거 광고 카피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페이지에 뭐 신난다 페스티벌, 뭐 축하 파티, 뭐 이런 거 해요. 약간 이런 이벤트 페이지도 카피라이팅의 좀 영역이에요. 반면에 UX 라이팅은 사용자 경험을 돕기 위한 글쓰기인데요. 에러 메시지나 성공 메시지, 버튼, 메뉴, 콜아웃 메시지를 작업을 하는데요. 아까 그 썸 탈 때 말이 카피라이팅이라고 했으면 UX 라이팅은 사귀고 나서 이 사람이랑 더 오래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통 언어 같은 걸 UX 라이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송고 화면에서 그 결제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처럼 상단에 송고페이 안전결제란에 대해서 그 안전결제를 설명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견적 예상금액 이런 짧은 레이블 단어, 그다음에 견적서 예상금액과 동일하다 체크 표시 문구, 혹은 여기 맨 밑에 그 주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콜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콜아웃 문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익숙하시죠? 아이클라우드 애플 쓰시는 분들은 연결한 중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오류 메시지도 UX 라이터가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개발자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404 페이지도 원래는 그냥 404 에러라고 뜨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용자는 이탈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다시 홈페이지로 유입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UX 라이터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카피라이팅이랑 UX 라이팅은 같은 글쓰기지만 의도와 방향이 전혀 다른 글쓰기예요. 네, 그래서 UX 라이터는 모든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고민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맥락과 흐름을 고려해 텍스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UX 라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UX 라이터는 뭐 어떻게 일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크게 2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품 사용성을 높이는 UX 라이팅 작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민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UX 라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텍스트 파악이에요. 맥락 파악인데 사용자의 이해와 기능 이해가 동시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이해만 해서도 기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글을 쓰면 사용자가 그 기능에 대해서 잘 플로우를 못하고 기능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썼으면 공급자의 입장을 쓰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너무 어려워해서 이탈을 하고 말거든요. 그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비즈니스 임팩트를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뭐 그런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이해와 사용성과 회사의 그 비즈니스 임팩트의 그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UX의 라이터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컨텍스트 파악, 맥락 파악이에요. UX 라이팅의 업무 진행 케이스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UX 라이터가 이 부분 개선, 사용성 개선, 라이팅 개선이 필요해서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품 담당 팀에서 UX 라이팅 이 부분이 새로 피처를 만들거나 하는데 필요해요 라고 협업 요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협업을 먼저 요청해 주시는 경우에는 PO나 PM 기획자, 그 다음에 UX UI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분들을 PO와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 PD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 모두 동일한 형태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일간 킥오프 미팅을 PO와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함께 진행을 하고요. UX 라이팅 작업을 하고 최종한 도출 미팅을 또 PO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팅을 개발에 반영을 하고요. 배포 혹은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실험 결과 공유 미팅을 또 PO와 PD랑 진행을 하고, 이제 후속 일감을 또 정해서 다시 킥오프 미팅으로 이 구조를 계속 뺑뺑뺑 돕니다.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별표친 4가지가 UX 라이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보시면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짧게 줄인 거고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UX 라이터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 엄청 많고 회의도 엄청 많아요. 제 캘린더인데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화요일, 월, 화, 목요일은 약간 실현의 탑이 막 쌓여있죠. 근데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불필요한 회의가 아니고 맥락, 컨텍스트를 각 피처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현의 탑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나 콘텐츠 에디터보다 협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직군인 것 같아요. 같은 글을 쓰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많이 하냐, 빨리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감 킥오프 미팅을 하는데, 이때는 PO와 PD, UX 라이터가 작업 전에 일감의 맥락,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싱크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으로 작업을 해야 결과물이 같은 생각에 맞게 나오겠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회의 때 사용자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처 혹은 기존 피처를 만들고 개선하려고 한다. 사용자의 플로우와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거든요. 이 피처를 사용자가 물 흐르듯 이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UX 라이팅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고, 합의를 맞추고 싱크를 맞추고 치열한 논의를 끝에 맞춥니다. 그래서 오케이, UX 라이터고 접수 완료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또 UX 라이팅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UX 라이팅 작업은 UX 라이터 스스로가 유저 사용성과 비즈니스 임팩트를 고려해서 문구와 플로우 간의 맥락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작업 전에 한 번 더 UX의 와이어프레임 보고요. 정책 문서 진짜 꼼꼼히 확인합니다. 왜냐면 정책 문서를 조금 간과하고 작업을 했을 때는 제가 작업한 라이팅이 오히려 이상한 플로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문서 굉장히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제품에서 직접 플로우를 확인하고 레퍼런스를 찾아봐요. 한 가지 지금 또 예를 숨고 앱에서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숨고가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데 1000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0가지 설문을 해서 설문 요청서라고, 요청 폼이라고 하거든요. 설문지를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내는 걸 완료를 하면 고수가, 퍼스널 트레이닝 고수가 무료로 여러분들의 견적을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요청 폼인데 10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이탈을 너무 많이 한다. 요청서를 다 작성하는 전환율, 최종 전환율을 하는 사람이 적다. 이탈률 줄어달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서 작성 완료하게 해달라라는 회사의 생각들이 좀, 그런 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쭉쭉쭉 하다가 X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그만두시겠어요? 몇 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무료로 평균 4개 견적 받았어요. 계속 작성하기 그만하기. 그만두라는 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부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개선해보면 조금 이탈률이랑 전환율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문구지만 한 10개 이상의 문구를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메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문구를 쓴 배경과 가설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UX 라이팅 작업을 하는데 보통 짧은 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글러라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피땀 눈물 진짜 흘려가면서 그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 베리에이션 치듯이 작업을 하고 있고 짧은 글이어서 괜찮은 문구가 나온 것 같은데도 아니야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그 플로우를 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한 도출 미팅은 또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PO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 세 명이 최종 목표 선택을 위해 마지막으로 최종 컨텍스트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UX 라이터가 선택한 최종안과 작업한 다양한 안들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UX 라이터로서 최종 안을 선택한 배경과 논리를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아가지고 회의를 들어갈 때는 더 추려가요. 그래서 이 추렸을 때의 이런 메모 있잖아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총 5개가 나왔는데 빨간색은 저의 세컨드 안들이고 파란색이 저의 베스트 안이라고 제가 생각한 건데 그거에 대한 논리를 조금 설명을 해서 나의 베스트 안 이거니까 이렇게 가보면 어때라고 설득을 하고 혹시나 설득이 잘 안 되고 그 상대방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게 제가 설득됐던 그 안이 채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A군, B군, C군이 만들어졌습니다. A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만두시겠어요 에지이즈 버전이고 B군은 거의 다 왔어요로 바꿨어요. C군도 거의 다 타이틀은 거의 다 왔어요로 바꿨고 서브에서만 이제 평균 4개 이상의 견적, 나에게 딱 맞는 견적,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줄 거냐, 나에게 맞춤 견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이것만 그 베리에이션을 뒀고 CTA도 사실 계속 작성하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기로 바꿔서 ABC 군을 만들었고 네, 저희가 좋아하는 A/B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에 반영이 돼서 A/B 테스트를 돌리고 이제 ABC 테스트를 돌렸잖아요. 실험 결과가 나왔겠죠? 실험 결과에 대한 공유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또 3명이 실험 결과와 배움과 사용성의 맥락을 또 맞추는 시간이에요. 실험 결과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대화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배움은 뭐였지? 이어서 어떤 실험을 진행하면 좋을까? 즉 공통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UX 라이팅 관점에서 어떤 사용성을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ABC군 테스트 돌렸잖아요. B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배운 레슨너는 그만두시겠어요는 너무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봐 여기만 넘으면은 너 평균 4개 이상의 견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문구가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B군으로 최종 롤아웃을 했고 핵심 평가 지표가 이탈 방지 모달 요거를 이탈 방지 모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모달이니까 이탈을 방지하는 모달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최종 요청서 제출까지가 앱으로 4.8%가 증가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라는 게 나타났고 비즈니스 가치를 추산하니까 월 622만 4,226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성을 개선하면서 비즈니스 임팩트도 고려를 하면서 같이 UX 라이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작업이 UX 라이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까 카피라이팅이랑 UX 라이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UX 라이팅 부분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살짝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움 안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단어나 어조 등도 포함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숨은 고수라고 했을 때 어떤 데서는 숨은 삐고 고수라고 하고 어떤 데서 숨은 고수 다 붙였으면은 이게 정말 한두 번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다양하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쓰이면 사용자는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관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품의 브랜딩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커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 어조가 통일이 되어 있으면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UX UI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이 작업할 때 고민의 시간이 좀 덜어줄 거예요. 메이커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곳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사용성 플로우를 개선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여기 이거였지 하고 딱 쓰고 오히려 플로우를 더 개선하는 데 고민하는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UX 라이터의 도움 없이도 최선의 라이팅 퀄리티를 지킬 수 있죠.
네, UX 라이팅 가이드라인 역시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회사 제품에 맞는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메이커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가이드라인 나 기깔나게 만들어놨으니까 보고선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봐요. 왜냐하면 정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이제 메이커들이 그냥 무르르듯 인지를 해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UX 라이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UX 라이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품을 사용할 때 모든 사용자가 고민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맥락과 흐름을 고려해 텍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고요. 네, 하는 일은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이는 글쓰기, 그 다음에 UX 라이팅 가이드라인 만들기, 그리고 UX 라이터 없이도 도움 없이도 라이팅 퀄리티가 지켜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회사에 UX 라이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발자 분들이나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라이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좀 빠르게 좀 써먹을 수 있는 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베네핏, 사용자가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만두시겠어요? 라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앱이라든지 홈페이지가 구조가 작다 보니까 뉴스레터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글을 쳐내서 정수만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불필요한 단어를 걷어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UX 라이팅 팁 3가지였고요. 네, 저는 UX 라이팅에 아직 UX 라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UX 라이팅에 관심 있으면 언제든 소통을 환영하고 제 링크드인은 저렇게 영어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같이 작업하고 있는 UX 라이팅 뉴스레터가 있는데 캡처 프레이즈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UX 라이팅에 관련된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진 찍어주세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A/B 테스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A군, B군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라이터 없이도 가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역할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라이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최종 목표면 커리어를 성장시켰을 때 최종 골을 뭐라고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A군, B군을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실험을 하냐고 질문해 주신 거예요.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기술 쪽 관련된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A군, B군이 있는데 네. A군보다 B군이 더 나았다. 네. 이걸 어떤 식으로 A군이랑 B군이 있을 때 지금 B군이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구가 다른 거는 확인이 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아까 여기 핵심 평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핵심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전환 A군에 비해서 B군의 전환율이 올라갔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하면 이겼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이 가이드라인이 UX 라이터 없이도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게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UX 라이터는 뭐 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UX 라이터가 사실 모든 프로덕트의 글을 다 검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퀄리티가 나오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서 제가 모든 글을 다 확인을 할 수가 페이지들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 없이도 글을 다 퀄리티가 나오도록 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거나 조금 더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정교한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엄청 잘 만들어도 사실 지켜지지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마케터로서 일을 했고
충고에서 2년 반 동안 콘텐츠 마케터로 마케팅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콘텐츠 마케팅 글을 쓰다 보니까 회사 프로덕에 들어가는 글이 충고가 커머스 형식의 익숙한 플로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친절하게 플로우를 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이팅이 너무 어렵고 약간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조금 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아름아름 일을 받아서 하다가 이거 UX 라이팅 내가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UX 라이터 되고 싶다. 나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은 UX 라이터가 뭐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봐라 라고 해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를 라이팅으로도 회사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거 확인도 되고 사용성도 개선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라이터로 전환을 한 케이스고 회사에는 저 하나입니다. 라이터. 네.